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마감하려면 딱 2주가 남았는데요. 추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막판 스파트라고 하나요? 여튼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최근 뜸했던 베트남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보호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표면적으로는요. 그래서 긴급 승인을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주말에 직접 보호 효과가 최종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온도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LB는 오늘 2%대 상승을 해줬고요. 나노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넥사는 오늘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넥사는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최근에 급격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 내내 음봉만 보여줬는데, 그래서 하락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늘 넥사는 상한가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보셨다시피 LB는 약 2%대, 엘테라는 약 1.3%대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엘센 같은 경우는 약 5%대,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약 5%대 상승해주면서 글쎄요, 온도차가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은 당장은 넥사한테 영향을 주니까 넥사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LB는 글로벌 판권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긴급 승인 이후에 WHO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별 절차상 아무래도 넥사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매도도 회사가 성과를 냈다면 공매도를 했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조금 그런데요. 그럼에도 바이오는 공매도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이 변수도 체크는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B는 오늘 외인이 약 86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엘생은 약 120만 주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뭐 상대적으로 없는 넥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쭉쭉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LB 엘생이 상대적으로 못 간 이유가 절차상으로 한 단계 더 거쳐야 한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수급상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 하네요. 대신 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주가행에서는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잠깐만 살펴볼게요. 오후에 주가행에서 이렇게 논평을 내줬는데요. 오늘 같은 날 모두 LB 관련주 모두 상한가를 가도 시원치 않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 범죄에 가까운 공매도로 주가 상승을 억지로 막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서 5가지 이유를 들어줬는데, 첫째는 공매도가 주가 급등 후에 고가의 공매를 했다면 계속 뚫고 가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처럼 저가에서 공매도를 하느라 이미 실탄을 허비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도 했고요. 그리고 공매도 없이 바로 급등이 이어졌다면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 큰손들이 매수할 기회가 없었을 건데 매수할 기회를 줬다라고도 평가를 했고, 공매도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바닥 다지기가 되고 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더 중요하겠죠. 결국은 승인이 날 경우 공매 수량을 채워 넣어야 할 텐데 결국 오늘은 패착이 될 것이다. 고가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뭐 5번째 이야기랑 동일한 건데, 뭐 공매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WHO 승인 기준을 충족한 나노코박스의 백신 보호 효과 수치가 변하거나, 그러니까 나노코박스의 약의 가치가 변한 게 없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때 다시 공매도 하려면 결국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가에 이렇게 공매도 한 게 공매도 세력한테는 오히려 더 패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네요. 네, 뭐 오늘 이렇게 한번 수급적인 요인으로 체크해 봤는데, 오늘은 사실 좀 많이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나노코박스의 약의 효능이 좋으니까 결국은 승인이 되겠고요.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결국은 WHO에서도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갚아야 하기에 뭐 오늘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미래로 본다면 아픈 마음을 좀 사겨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넥사는 차트를 보시면요, 수차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의미 있는 라인이 딱 이 라인이에요. 이 당시 때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직전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기간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요거 돌파하고 요거를 지지 삼아서 계속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요거 지지가 되다가 지지가 못 되니까 지금은 요거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이 22,000원 언저리를 지금 막 돌파하네 못하네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가장 지금 넥사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쭉쭉쭉 돌파를 할지, 아니면 살짝 올랐다 이걸 다시 딛고 올라갈지, 예,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B는, 예, L생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글쎄 LB, L생은 지금 주요 라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예, 뭐 주요 라인은 딱 뭐 가장 주요한 라인이 이 라인이 되겠죠. 그 이전엔 또 다시 이 라인이 되겠는데, 그거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LB는 좀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처럼 대량 거래 들어오고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하는 게 우선일 걸로 보여져요. 뭐 L생도 가장 중요한 라인은 딱 요 라인이거든요. 15,000원 언저리 요 라인이 상당히 좀 주요한 라인이긴 한데, 그 LB랑 마찬가지로 주요한 라인을 포착하기 전에 일단 L생 같은 경우도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좀 대량 거래 그리고 의미 있는 양봉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시면요, 일단 기사를 보시면 LB는 라고 밝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회사는 그동안 MOU 체결한 것 말고는 어떤 소식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오늘 MOU 이후에 처음으로 소식을 전달해 준 게 인상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백신이건 항암이건 너무 조용했는데 오늘은 일단 희망적이었고요. 항암 관련 소식도 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호 효과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좀 앓았죠. 이게 해결이 돼서 긴급 승인의 탄력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는 WHO 기준 충족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고요. HLB 측은 나노코박스 사용 승인 후에 이제 글로벌 관리 이전을 위해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직접 보호 효과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MOU 이후에는 처음으로 회사의 입장을 언급을 한 건데, 윤리위원회 의장은 현지 인터뷰에서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가 WHO의 최소 보호 효과 기준인 50%를 넘었다.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 임상 3상 중간 결과 데이터를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여기 의장은 밝혔고요. 그래서 베트남 보건부가 조만간 이번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일단 키포인트만 짚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가장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직접 보호 효과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조만간 긴급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하겠고, 그래서 자문위에 임상 3상 중간 결과 데이터를 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검토한 결과 윤리위 만장일치로 나노코박스가 안전성과 보호 효과를 입증했다고 동의했고, 나노코박스 CRO에 최종 보고서를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뭐 요 날짜는 우리가 괜히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요. 여튼 2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보호효과 데이터 보안 지시를 받은 바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보호효과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위원회 승인이 보류가 되었는데, 지난달 전후로 이제 백신 접종자 그리고 유약 투여 그룹에서 양성 반응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보호효과를 알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랑 다음에 위약 그룹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와야지 보호 효과를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호 효과를 직접 보고 허가를 해준 그런 백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임상, 2상이랑 3상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베트남에서 상당히 좀 심했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보호 효과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보호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긴급 승인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공표가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미 3A를 마쳤고요. 3B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3A에서는 항체 생성률이 이만큼 나왔고 혈청 전환율도 이만큼이 나왔고 심각한 부작용이나 아나팔락시스 같은 경우도 없었죠. 잘 아시다시피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보다 개발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신 안전성과 면역력이 좋고 부작용도 좋고 보관도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엘리비는 사실 이제 원래 기사로들 했으면 11월 달에 본 계약이 예정이었죠. 지난 8월에 MOU를 체결하고 이후 3달 안에 본 계약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요것 때문에 보호 효과 때문에 정식 승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LB는 긴급 사용 승인 후에 나노젠이랑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넥사가 나노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LG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백신이랑 또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미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서 얘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LB도 긴급 사용 승인 후에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주가행에서 정리한 자료를 좀 보시면요. 코로나 백신 보호 효과 같은 경우는 나노코박스가 96.5%예요.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좀 봐야 되겠죠. 노바백스랑 일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얘네들보다도 보호 효과가 높고요. 그 다음에 시간 경과 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봤잖아요. 일정 시간 지날 때까지 급격히 기울기가 급격히는 올라가다 그다음부터는 슬슬 기울기가 완만히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시간 경과 후에 보호 효과가 58, 나노코박스는 57 이렇게 됐고요. 특히 나노코박스는 접종 후 42일 차에 보호 효과는 96.5%로 그 어떤 백신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한번 상업성을 보죠. 잘 아시겠지만 나노코박스 가격은 약 $5일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16로 예상이 돼요. 3분의 1 가격이죠. 그리고 사실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일단 제3세계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흔히 아는 못 사는 동네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잘 아시겠지만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게다가 최근엔 또 가격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보관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일부 선진국만 지금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서 골고루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나라가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이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박스 같은 경우는 WHO 같은 경우는 좀 못 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금 좀 경제력이 떨어진 그런 국가의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목표치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사실 노바백스가 승인이 되면서 WH도 노바백스에 거는 기대가 큰데 좀 전에도 보셨지만 가격 경쟁력도 있고 보호 효과도 있고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된다면 WHO도 오히려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WHO도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넥사만 좀 올라서 포트에 넥사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상의 차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넥사 간 다음에 이렇게 LB가 가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절차상의 차이 때문에요. 그래서 뭐 오늘은 약 시간 차이지 않을까 싶고 그보다 사실 우리가 좌항암 우 백신을 기다렸죠. 뭐 그러다가 좌지연 우구라라는 프레임 뭐 좀 실망감 좀 패배감에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런 좀 숨통을 트이게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꽉 막힌 물줄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트인 게 의미가 있었던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매일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국은 저항암 우백신이 돼야겠죠. 회사 측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 사업 그리고 항암 사업으로 사업 부분을 구분했고, 위드 코로나 사업의 핵심은 백신인데 오늘 요 위드 코로나 사업 부분, 그동안 꽉 막혔던 백신 부분이 오늘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았느냐라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좌항암 우백신을 꿈꿔볼 수 있는 하루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 목표 회사가 하나씩 차분히, 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